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디심리연구소의 형아쌤입니다. 네, 지금 함께 자리해 주시는 반디심리연구소의 주주 여러분들 모두 착석 부탁드립니다. 뒤에 다과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 다과와 함께 오늘 열마 결산 및 신년 계획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디심리연구소 채널이 2020년 동안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형아쌤의 개인적인 감회, 저희들 내담자 친구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내담자 친구들의 소감, 이런 것들을 같이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알죠? 맨 처음은 이렇게 딱딱하게 진행하지만 점점 병마처럼 진행될 거라는 걸요. 여러분들도 제 채널 함께 하면서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를 함께 얘기해 주시면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는 시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 채널에 참여하시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시간은 여러분들 채팅으로 그간 반디심리연구소 채널과 함께 하면서 어땠는지를 적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것들 위해서 PPT를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디심리연구소 연말 결산 및 신년 계획 보고서 2021년 결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반디 컨텐츠 현황 및 실적 보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채널 유입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반디심리연구소 실무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할 거고요. 2022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건의사항 또는 반디심리연구소에 바라는 점 또는 질문 등등 Q&A 받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반디 컨텐츠의 현황 및 실적 보고입니다. 2022년 1월 2일 기준으로 현재 반디심리연구소 채널 구독자는 6,12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동영상 조회수가 10만 9천, 그러니까 20만 회 정도였고요. 구독자 증가 폭이 2,100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추정 수익이 42만원 정도였는데 2021년 동영상 조회수는 이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37만 1,462회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한 2배 정도의 성장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구독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100명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던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는 3,600명 정도의 구독자 증가가 있었고요. 시청 시간 또한 2만 1,000이죠? 2만 1,000시간 정도로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조회수 또한 2배 정도로 뛰었고요. 추정 수익을 보면 190만원 정도를 유튜브를 통해서 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우, 대단하죠? 이게 거의 멤버십 수익이에요. 멤버십에 가입해줘가지고 제가 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기간에 인기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인기 동영상이 이 야동을 보는 여자들의 심리, 그리고 오르가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작년 인기 동영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인기 동영상의 1위를 탈환한 게 거짓말이 의심된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라는 연애의 심리였습니다. 역시 연애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거의 이런 스낵 컨텐츠는 구독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매운맛에서 보면은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가 왕따가 되는 과정이라는 이 전문상담교사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꽤 인기가 많았어요. 그 사위도 상담 못하는 전문상담교사 해서, 네, 이렇게 전문상담교사 내용이죠. 게슈탈트는 제 반디클래스 강의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영상입니다. 이번 연도에도 꽤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자, 구독자 시청 시간을 보면은요, 구독 안함, 그리고 구독 중이 60%, 40% 정도입니다. 제 채널을 본 분 중에 구독 안 한 분들이 60%, 그리고 구독하신 분이 40%라는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는 이 비율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구독을 하면은 내 채널은 계속 보는 거야.
어때요? 네, 이거는 굉장히 저한테 좋은 거고, 이 채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반디심리연구소 채널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연령별 성별을 보면은요, 여성 67%, 남성 33% 정도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남성 구독자 수가 좀 늘었어요. 연령대층으로 보면은요, 18세에서 24세가 22% 정도, 25세에서 34세가 32%, 35세에서 44가 20.9%, 그리고 45에서 54세가 21% 이 정도가 됩니다. 제 이 유튜브 영상 자체가요, 보면 다양한 연령층이 지식을 알고 싶어서 정보성으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형아쌤에 대한 흥미로 오시는 분들 등등 되게 다양한 분들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컨텐츠별 실적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목록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재생 목록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 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도해본 컨텐츠입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새벽의 상담소라는 컨텐츠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SMR로 사실 날로 먹을 생각이었어요. 이거 표지 하나 하고 이쁜 BGM 같은 거 하나 넣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중간중간에 그 화면만 살짝 바꾸면서 그 영상은 무료 영상으로 해가지고 그냥 음성 오면은 인코딩만 해가지고 올리면 돼서, 야, 이거는 대박이다, 시간은 아끼면서도 엄청나다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조회수는 안 나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시더라고요. 게다가 약간 좀 항마력이 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항마력이 심하게 딸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새벽의 상담소는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네. 자, 반디 핫클립도 있었어요. 정기 스트리밍에서 이거는 그냥 스트리밍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핫클립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요 내용을 보여드리자 라는 생각으로 핫클립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편집할 때도 재밌고, 그리고 저는 이거 하고 나면 한 4분에서 7분 정도 되잖아요? 가끔씩 보면 너무 재밌어. 저의 센스에 놀라곤 하거든요. 야,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역시 형아쌤은 개그 유튜버다 라는 걸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반디 핫클립 제가 내년에도, 내년 아니고 이번 연도죠. 네, 이번 연도에도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매 스트리밍 할 때마다 이게 2-3개씩 나오다 보니까 이게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편집 시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뭐 자막만 딸랑 넣는 식으로 정도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반디 핫클립과 관련되어 있는 저의 그 계획은 조금 있다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기 스트리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10시부터 해가지고 정기 스트리밍 하는데요. 10시부터 하니까 이게 시간이 약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9시 반 정도에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제가 월말마다 하고 있는 어떤 워크샵이 있어서 그거를 하고 나면 진이 너무 빠져가지고 스트리밍 진행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첫째 주, 둘째 주, 혹은 셋째 주까지 정기 스트리밍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 전주 있죠? 마지막 주 전주에는 월간 형아쌤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그 주는 스트리밍을 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스트리밍을 굉장히 또 애정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기 스트리밍 시간 기억하고 있다가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기존 컨텐츠를 지속 발전하는 식으로 이번 연도는 했습니다. 우선 제 채널의 최고 인기 컨텐츠이자 형아쌤의 밥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디클래스 매운맛 현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매운맛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이번 연도에 심리사법 관련되어 있는 화두가 있었고요. 이 심리사법과 관련해서 심리사법 추진해야 된다 하는 추진파, 이거 막아야 된다 하는 막는파, 그리고 뭐 둘 다 이해가 되는데 둘 다 좀 거시기 하다 하는 중도파, 네, 저는 중도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중도파들이 되게 많았고요. 거의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이 분들께서 이 심리사법과 관련되어 있는 분노, 불만을
제 채널에 와가지고 푸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유탄을 제가 맞은 건데요. 이거를 뭐 외세라고 해야 될지 내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제 채널이 한동안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채널을 신고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학회 내에 이거를 고발하겠다라는 으름장을 넣으신 분도 있지만 제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마련을 해가지고 나름 현명하게 풀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요 이제 싫어요 안 누르는 것 같아요.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 그분들이 포기했으니 저는 조금 더 열심히 용기를 가지고 막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목적은 심리상담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기 전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니까요. 자, 반디 핫클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스트리밍에서 볼 수 있는 형아쌤의 병만 모습이 대공개되었죠. 사실 컨텐츠로만 하면 아무래도 심리학 전문가다, 전공자다, 이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 심리학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모습을 아무래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저의 본래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트리밍에서 할 때는 여러분들하고 농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면 너무 재밌어. 그리고 아시잖아요? 저 보시는 분들 많을수록 저의 개그감도 빵빵 하고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들 진짜 스트리밍 핫클립 보시면서 배꼽 잡고 빵빵 웃을 때가 많을 텐데요. 유튜브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채널을 구독하는 이유가 정보성에 한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정보가 없어지면 바로 구독 취소 누를 거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사람을 좋아해서 구독을 누르면 그거는 계속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반디 핫클립은 저의 최애 컨텐츠고요. 하지만 조회수가 제일 낮은 영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보면서 웃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보셔도 저는 보고 있다는 거. 네, 그러네요. 여러분들 최애가 아니고 제 최애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간 만들어가는 거 재밌어서 그래요. 자, 월간 영화쌤 있습니다. 월간 영화쌤은 유기농 특으로 해가지고 보이는 건데요. 이 월간 영화쌤을 이 월간 영화쌤 덕에 고정 찐팬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자들이 생기는데요. 이 멤버십 가입자가 어째 30명을 안 넘더라고요. 거의 1년 동안 20명에서 30명 사이를 계속 막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멤버십 가입자 정체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멤버십 가입자는 28분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매달 꾸준히 저에게 커피값을 주시고 있는 그 가입자분들에게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제가 1월부터 해가지고요 12월까지 한 달도 빼먹지 않고 월간 영화쌤을 매번 진행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되돌아봤을 때 굉장히 대견하고 뿌듯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할 수 있게 힘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디 슈퍼비전 있습니다. 반디 클래스 시즌2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이 상담 장면을 스포츠 해설처럼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였는데요. 이거 역시도 학회 내 보수 세력과 전쟁을 겪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유의하다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내담자가 상처라도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제가 없는 곳에서도 저에 대한 비난, 비방, 그리고 직접적인 제 채널의 공격으로까지 이어지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채널이 역시나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이거를 파헤쳤는지 헤쳐나갔는지는요, 반디 클래스 매운맛 중에 그 검은색 화면으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가 써있는 거 있어요. 그 영상 보시면은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학회에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제가 저 셀프로 제 채널을 학회에다가 신고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받아냈죠. 별 문제 없다고요, 채널에는. 자, 여러가지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 연말결산 하면서 2021년에 이런 거 하겠다라고 썼던 것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생활 속 심리학 이야기에서 그림 그리면서 심리학 이야기라는 감성 컨텐츠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도저도 아니라 이거 실패했었고요. 그리고 촬영도 상당히 어려웠죠. 이거 2021년에는 할까 했는데 역시나 하지 못했습니다.
자, 사회심리 온라인이라고 해서요, 사회심리 현상을 온라인 게임 속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심리실험 컨텐츠였는데요. 이거 메이플로 했는데 2021년에 메이플이 지금 완전 좌초 위기죠. 네, 제가 일단 하는 게임이 없다 보니까 이 유입 유저랑 채널 성격에 맞지도 않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나중에 제 채널이 좀 더 커지고 나면은 이것도 시도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브이로그 있습니다. 형아쌤의 일상을 이렇게 공유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셀카도 잘 안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들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이거 습관 좀 들여야 되는데 항상 힘듭니다. 유기농 강의 클립 해서 월간 영아쌤을 클립을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이어지는 강의 특성상 클립 따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에는 인트로 정도만 그냥 단순하게 잘라가지고 채널에다가 올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2년에는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쭉 써봤습니다. 우선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오늘의 심리학 버전 5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심리학이 굉장히 많은 변천 과정을 겪다가 이번 연도에는 이제 올리지 못하는 정도가 되었었는데요. 버전 5로 심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심리 실험들이 있어요. 그걸 1분 내외로 소개해가지고 그 쇼트, 유튜브 쇼트로 만들면은 이게 채널 유입원을 늘릴 수 있는 비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리미어 프로가 아니라 모바비도 다운을 받았고, 오늘 모바비 정도는 편집을 할 수 있는 노트북을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오다 가다가 있는 그 여러가지 좀 쉬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이거는 많이 올려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 실험 되게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그런 내용부터 알지 못하는 신기한 실험까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는 컨텐츠는요, 엉궁진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거 진지하게 진지한 궁서체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궁서체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줄임말이 엉뚱한 궁금증 진지하게 풀기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진짜 쓸데없고 쓸모없는 그런 궁금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씩 제가 정말 진지하게 탐구해보는 시간인 거죠. 이렇게 진지하게 탐구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온갖 심리학 지식들을 거기에다 끼워 맞추는 거겠죠? 그래서 심리학 지식들 끼워 맞추면서 이거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저래가지고 저런 거 아닐까? 등등을 굉장히 병맛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잡설 컨텐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엉궁진 좀 하다보면 여러분들도 진짜 쓸데없는 궁금증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 되게 심리학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누구는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알고 있지 못하죠, 당연히. 하지만 그거를 열심히 고민해볼 수는 있잖아요. 추측해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해볼까 합니다. 자, 반디 핫클립은요, 스트리밍의 하이라이트, 개그, 시트콤, 실제까지 자유로운 색깔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편집에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침튜브, 침착맨님께서 하시는 침튜브를 보면은요, 한 30분, 40분 정도 되는데, 중간중간 텀만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별거 편집 없이, 그냥 자막만 이렇게 넣어요. 자막 중간중간 하이라이트에서는 이렇게 줌인 됐다가 줌아웃 됐다가 이 정도는 되지만요, 저도 그 정도로만 해가지고 제 말빨로 핫클립을 만들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스트리밍에서 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편집을 해가지고 놓으면은 꽤 재밌잖아요.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요. 월간 영아쌤 매달 꾸준히 하는 거는 저의 이번 연도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요,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제가 하고 있는 강의를 녹음을 할까 싶어요. 이렇게 녹음을 한 내용을 유튜브에다가 회원 공개, 그러니까 멤버십 공개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월간 영아쌤 강의만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강의들도
그냥 유튜브 강의로 올리는 거죠. 물론 그 강의는 그 음원일 거예요. 음원일 테지만 어쨌든 저의 아카이브를 만드는 거기도 하고, 멤버십 분들은 제 강의를 모두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녹음기 들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고 다니면서 최대한 많이 녹음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거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런 온라인 활동 말고 반디심리연구소 대회 활동은 어떠했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그러니까 2021년도 초부터 반디심리극장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 비대면 줌을 이용해서 사이코 드라마를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요. 매회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그리고 반응도 꽤 좋았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그 매주 마음 줌이라는 거를 하게 되었으니까 굳이 이 줌을 이용해서 사이코 드라마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저한테 들어가지고요. 마라톤 집단 형식의 대면 프로그램을 하면은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집단들이 이야기하다가 심리극 하다가 또 이야기하다가 심리극 하다가 하는 거를 한 2박 3일 정도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심리극이 한 번 하는 것보단 여러 명이서 여러 번 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디심리극장은 좀 대면 프로그램으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역시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매주 마음 줌 하고 있습니다. 줌을 이용해서 비구조와 비대면 참만남 집단을 진행을 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 새벽의 상담소 진행해주신 새벽님과 함께 했는데요. 1기를 12월 달에 4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한 분의 이야기 소감 한번 말씀드릴까요? 한 분의 소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참 빠르다. 벌써 마지막 회라니 아쉽기도 했고 여기까지 온 게 뿌듯하기도 했다. 또한 간만에 자기 주장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겨 더 잘 싸워야지 라는 마음으로 집단에 참여했다. 결과는 나름 만족스러웠다. 비교적 솔직한 내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이런저런 내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게 약점이 된 적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리더님들은 솔직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순간 사람을 잘못 본 것일 뿐이니 사람 보는 눈을 키우면 된다고 하셨다. 사실 리더님들이 해주신 말들은 작년 말부터 나 스스로에게 계속 하던 말이라 다소 익숙했고 큰 감흥은 없었다. 오히려 리더님이 내가 자책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게 인상적이었다. 내가 또 자책했구나 라는 생각이 스치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등등.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쭉 진행했고요. 한 분은 이렇게 했어요. 벌써 4주가 지나고 마지막 회기를 진행했다. 오늘 회기 되게 평소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 느낌이었다. 오늘은 보다 회기 동안에 드는 마음을 나름 표현했고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처음 시작했을 땐 4회기 안 빠지고 다 참여할 수 있을까 조금의 걱정이 있었지만 마지막인 지금 4회기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다. 수업의 일환으로 겪어봤던 집단 상담밖에 없어서 이런 비구조화 집단은 처음이었는데 나의 새로운 모습들도 발견하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통찰과 나의 감정을 느꼈다. 왜 집단 상담을 참여하는지, 집단이 주는 힘이 무엇인지 잘 느낄 수 있던 시간들이었고 참 아쉬웠다. 나의 마음을 살펴보고 온전하게 수용받는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이었어서 다음 2기에 시간이 맞는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 4주 동안 함께한 우리 집단원과 집단 리더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라톤 집단 상담은 일반인도 참여 가능한가? 마라톤이든 참만남이든 모두 일반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도 제가 제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용기를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HS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연말 결산 중입니다. 네, 매주 마음주문요 2, 3, 4월 이렇게 3달을 묶어가지고 총 12회기로 두 번째 2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이거에 대한 안내가 나오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이 해보시자고요. SH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출간 진행 및 실패를 했습니다. 삶의 무기가 되는 심리학이라는 거였는데요. 계약 해지로 인해서 출간이 취소가 되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브런치에다가 블로그 및 브런치에다가 여는 글을 이미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면요.
삶의 무기가 되는 심리학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당신이 하는 심리학은 위험할지도 모른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한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보고 싶은 분들 있으면은 브런치에 생활심리학자 형아쌤이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도 2022년의 목표는요, 이 삶의 무기가 되는 심리학을 다 써가지고 놓는 거예요. 네, 이렇게 놓으면은 어차피 이 글의 퀄리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책은 나올 수 있겠죠. 이미 제가 썼던 이 나는 나를 잘 모르겠어 자체도요, 되게 읽은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가지고요. 네, 저는 두 번째 책도 꽤나 만족도가 높은 퀄리티의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남은 건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지고 지면으로 내놓는 것밖에 없겠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2021년 형아쌤은 어떠했는지 내 남자친구들의 소감 낭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물과 애환 그리고 감동이 있는 시간일 겁니다. 모두 휴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읽어볼까요? 자, 한 분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커피 쿠폰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커피냐 라고 했더니 이런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소소한 팬심입니다. 받아주세요. 사실 팬심이라기보다 올해 상담받고 다시 맘먹고 다시 상담 시작한 후 역시나 저는 침묵이 길어 상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디 슈퍼비전 보면서 야, 다른 사람들은 상담 때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가지게 됐고, 여러모로 형아쌤의 유튜브 강의들도 저를 무엇인가 움직였나 봅니다. 중간에 트로스트로 형아쌤한테 상담 신청도 할 만큼 제가 트로스트로 한번 이분 상담해줬거든요. 사실 개인 상담 신청을 형아쌤한테 해볼까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시작한 쌤이랑 끝장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어느 정도 진득하게 해보고 결정하자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담 신청은 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포기하지 않고 1년 꼬박 상담을 갔는데 저희 쌤이 많이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엄청 발전하고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쓰다보니 별 얘기를 다 쓰네요. 오늘 아침에 상담 다녀와서 올해 마지막 상담이기도 한데 오늘 특히 더 이야기에 진전이 있었고, 한 해 돌아보니 형아쌤한테 내가 소소하게라도 할 만한 게 없을까 하다가 커피라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동이죠. 특히 반디 슈퍼비전은 그 작년에 굉장히 많은 외세와 내세 침략으로 한번 크게 흔들렸던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일반 상담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증명받은 느낌이어가지고요. 정말 큰 감사 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뭐 해주실 거 없어요.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굉장히 큰 뿌듯함을 느낍니다. 물론 뭔가 주시면 감사하게 받죠. 그거를 제가 뭐 막지는 않지만요. 네, 굳이 그런 걸 주지 않다고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건 아니라는 점, 네, 그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정아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형아쌤 매운맛이랑 유기농 강의 보고 나서 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전보다 건강하게. 솔직히 건강하게 바뀌는 동안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스스로 돌아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아프기도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매 회마다 유기농 강의 보면서 생각도 굳건해지고 위로도 되고 반성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거쳤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이제는 예전에 저만큼 헤매진 않아요. 정말 형아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2020년도 반디심리연구소 잘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진짜 눈물이 막 그득그득 하다니까요. 자, SHS님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형아쌤 덕분에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엔 더 행복하시고 떡상하시길 힘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주주총회 연말 정산 함께 보고 계시는 분 중에 SH님도 써주셨네요. 내담자에게 있어 슈퍼비전과 매운맛은 내담자의 주체성을 강조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상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네, 저는 그 상담사는 내담자를 더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거울 역할입니다. 물론 그 거울이 어떤 특정한 색깔을 가질 수도 있고 나름의 다양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요, 이거 하나는 변하지 않아요. 상담에서의 주인공은 내담자가 돼야 돼요.
상담에서 오히려 상담사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상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10중 8구 잘못된 상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의 정체성을 강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러네요. 오늘 내가 울컥하는 날인가봐. 2022년도 저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파이팅. 네, 자 그러면 2022년에 채널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쓴 내용은요 2021년 채널 계획과 완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역시나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 채널은 재밌어야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스낵 컨텐츠가 많아야 신규 유입자를 늘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익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연도 때 하나 확실하게 했다고 자부하는 건 조회수에 연연하진 않았습니다. 조회수로 인한 수익보다는 팬층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팬층을 형성하면 이게 입소문이 되어가지고 정말 제가 말하는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제 채널에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한테 좋은 영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좋은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자, 신선해야 한다 있습니다. 형아쌤만의 색깔을 유지하되 팬과 함께 소통해야 오래 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스트리밍 매번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SHS님, 김동현님, SH님, 원형님 등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스트리밍을 주기적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분들 없으면 어떻게 제가 하겠어요. 네, 제 색깔을 유지하면서 가기는 하겠지만은요,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제가 차단하거나 막거나 하면 그거는 반디심리연구소 채널 아울러서 반디심리연구소의 자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하는 형아쌤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댓글 읽자면, SH님, 가르치려는 상담자, 맞지 않는 상담자에 대해서 피하고자 하면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서 감사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김동현님, 방금 왔는데 저 커뮤니티 못 봤네요. 한글 남겨야 되는데 아쉽네요. 김동현님, 지금이라도 써주세요. 솔직히 댓글 2개밖에 없어가지고 얼마나 슬펐는지 아냐고. 지금이라도 써주세요. 네, 이마고자비님, 저는 진짜 12월달 강의 듣고 찐팬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마고자비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자고요. 파이팅! 자, 여러분, 2022년에는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부 강의를 적절히 조절하는 대신 반디심리연구소 자체 유료 컨텐츠들을 만들고 그것을 내담자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게 저의 2022년의 계획이자 바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 마음쯤은 그거의 첫 번째 실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디심리연구소를 통해서 이런 분한테 심리상담을 받으면 어떨까,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어떨까라는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직접 이 줌이라는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하는 거고요. 이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괜찮아진다고 한다면은 이 2, 3, 4 하고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할 때 그 중간에 있는 그 5월달 정도에 직접 만나가지고 대면으로 마라톤 집단 상담을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반디심리연구소의 자체 사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2022년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게 된 거는 다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걸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게 된 반디심리연구소 그리고 형아쌤에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지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괜찮고요, 건의사항도 괜찮고요, 그 어떤 말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반디심리연구소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동현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사실 작년부터 매운맛 컨텐츠로 형아쌤 유튜브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냥 가끔 찾아보는 유튜브에서 이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가 챙겨보는 제 인생의 유튜브가 되었어요. 정말? 와, 매일 올려야겠는데? 댓글 처음 달았을 때도 반갑게 인사해주셨던 형아쌤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형아쌤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매일 꽉 찬 일정에 팬분들을 위한 일까지 대단하십니다. 형아쌤은 비유하면 김치 같아요. 한국인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존재라서 한국인한테 빠져서는 안 된다고? 이거 너무
너무 후한 너무 후한데 평가가? 박상 어디에 나오든지 그래도 참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해요. 또 김도현님께서 이 커뮤니티 글 못 봤다고 지금 여기 채팅창에다가 딱 써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반디심리연구소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네,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SH님도 적어주셨네요. 본격적으로 형아쌤 보기 시작한 건 올해 하반기였던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올해 하반기에는 심리학 관련된 컨텐츠 참여하거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주주총회 모드구나.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손하고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심리학 관련된 거 가지고요. 제가 컨텐츠로 만들 생각은 딱히 없어요. 상담이잖아. 근데 상담 장면을 컨텐츠로 만들기 시작하면 이게 좀 애매해요. 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심리극 장면이 궁금하시다고 하면은요, 그 제 채널에다가 그 서울 심리극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 공모전 할 때 만들었던 영상 하나 나올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진행했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을 거고요. 이번 연도에 제가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비대면으로 하기보다는 제 채널에 있는 분들을 그 공간을 하나 빌려가지고 한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 마라톤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얘기도 하다가 거기에서 뭔가 역동이 일어나면 심리극도 하고, 그리고 심리극하고 또 마음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막 공유하고 뭐 위로도 해주고 뭐 아니면 막 충고 조언도 해주고 막 이런 시간을 가지면은요, 이게 단타로 탁탁탁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적인 역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작년까지는 나 주제에 내 실력으로 그렇게까지 이끌어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괜찮을 것 같아. 제가 심리극을 뭐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마음 열어주고 함께 해주실 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한다면, 설령 제가 살짝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께서 이거를 같이 좀 갖고 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다 같이 하는 거구나, 그 장을 내가 만들고 나는 그 장을 안전하게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심리극 사이코 드라마랑 관련되어 있는 안내는 추후 대면의 기회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SHS님이 이제 온라인에서도 반디심리연구소가 확장을 시작하는군요 라고 했는데, 네, 확장을 해볼까 합니다. 네, 비대면 시대에 상담을 시작하다 보니 대면에서 할 수 있는 상담 기법이 궁금해지긴 하네요. 와, 이런 경우가 생기는구나. 이제 비대면이 익숙하고 대면에서 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궁금한 이런 게 생기는 경우들도 있군요. 와, 이거는 굉장히 신기한데? 저는 열심히 비대면으로 하는 기법들을 막 가꾸고 노력했던 사람이라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하루 정도를 아예 시간을 딱 빼가지고 그 시간에 좀 개인 상담을 진행해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바쁘니까. 자, SHS님, 저도 2021년 초중반부터 형아쌤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전 슈퍼비전으로 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도 생긴 것 같고요. 뭐라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항상 모든 댓글에 답해주시고 고민도 들어주시고 형아쌤 덕분에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21년 수고 많으셨고 올해는 더 반짝반짝한 상담을 하실 수 있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면으로 해보긴 했으나 비대면에서는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사이코 드라마는 비대면으로 하면 좀 아쉬워요. 이게 대면으로만 할 수 있는 그 기법들이 많거든요. 특히 사이코 드라마 심리극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언젠가는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원근이 형님, 저 이렇게 실시간 채팅 처음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고 제 하소연에 같이 고민해주셔서 감사해요. 어제 오늘 집콕에 무료했는데 새해 들어 가장 보람찬 일이 총회 참석한 거네요. 이럴수가. 물론 새해가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이기는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보람찬 일이 총회 참석한 거라니.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주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주예요. 그러니 반디심리연구소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제가 모든 걸 다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요, 언제나 의견 개진해 주시고요. 엉뚱한 얘기,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하는 얘기까지도 저한테 계속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김동현님, 네, 생각해보니 이제 2022년이군요. 재작년부터 형아쌤 봐왔습니다. 찡긋. 그러네, 여러분. 김동현님하고 저하고 3년 차네요. 3년 차. 항상 끝날 때 반짝반짝, 이 멘트는 이야기 상담에서 따온 건가요? 멘트가 너무 이뻐요. 이 반짝반짝 이거요, 제 반디클래스라는 컨텐츠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리 상담이 오늘도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반짝반짝한 하루 되세요.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따온 반짝반짝 멘트입니다. 네. 반디클래스 제가 조만간 다시 할 거예요. 어떤 걸로 할 거냐면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공개해야겠다. 총회니까. 그 인물 사전 같은 거 요즘 컨텐츠들 많잖아요. 뭐 누구에 대한 당신이 몰랐던 10가지 진실 막 이런 거, 그걸 제 컨텐츠에도 충분히 차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정신분석 그 상담이라고 하면은 프로이트잖아요. 프로이트에 대한 당신이 몰랐던 10가지 비밀,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괜찮지 않겠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반디클래스에서 했던 게 정신분석, 인간중심, 인지치료, 현실치료, 게슈탈트, 사이코드라마, 여성주의 등등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에 있는 심리학자들 모두 한 명씩을 컨텐츠로 만들어도 이거 제가 찾아봤을 때 유튜브에 없었거든요. 네, 제가 또 블루오션 파고 들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유희님, 우와 실시간 처음 들어와봐요. 멘트 보여주시는 거 들으면서 끝나는 줄 알고 놀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소감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지금 반디심리연구소에 바라는 점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주입니다. SH님 반짝반짝은 무슨, 너희들의 레토르트의 건배. 매운맛에서 하는 거죠. 사실 반디클래스에서 여러분 반짝반짝한 하루 되세요, 이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매운맛에서 반짝반짝은 무슨 이라는 멘트가 파생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 제 채널에 처음을 만들어준 거는 이 반디클래스라는 거인 거는 확실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애정하는 컨텐츠는 물론 아니지만요, 너무 공부식이라. 하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제 반디클래스 영상을 보면서 제 채널에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상담 시뮬레이션 영상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이거 제가 고민을 해보고는 있어요. 예전에 SHS님이 있을 때도 얘기했었을 텐데, 어떤 그 매체, 그러니까 영화의 한 캐릭터가 만약에 심리 상담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식으로 가도 괜찮은 거고, 아니면 그 커뮤니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반응을 어떻게 할 건가요? 하면서 그 반응들을 쭉 모아보고 그 다음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을 또 진행하는 이런 식의 컨텐츠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막 심리상담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컨텐츠로 생각하고 있는 거가 맞기는 합니다. 이 모든 걸 하려면은 반디심리연구소 채널이 좀 더 구독자가 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조회수도 좀 늘어가지고 자체적인 벌이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상담 시뮬이 참 좋기는 하죠. 그것 말고도 실제 상담 영상 보니, 로저스 상담 실제 영상 보니까 참 타고난 상담가긴 하더라고요. 로저스 이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지. 그 미국 그 심리 상담학회 쪽에 그 학회장이기도 했잖아요. 드라마 인물 소환해서 상담하는 컨텐츠 꿀잼이거든요. 해야 되나?
해야 될까요? 현실적인 벽이 좀 있기는 해요. 네. 그 드라마를 내가 봐야 되잖아. 그 영상을 내가 봐야 되잖아. 근데 그걸 볼 시간이 사실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 번 본다고 분석이 되겠어? 그러기는 한데 조커와 상담 고고. 조커 정도면 심리 상담만으로는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그 정신과, 신경정신과랑 임상이랑 그리고 상담이랑 이것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그 내용들은 꽤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심리 상담이 모든 사람들한테 가능하다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심리 상담이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어야 심리 상담이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 심리 상담은 결국에는 정서적인 치유도 있지만 인지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인지가 안 따라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그 감정이나 이런 거가 적절히 그 컨트롤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무작정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지지치료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 왜곡되어 버린 그 세계관을 긍정해 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상담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좋은 말을 했다, 칭찬해줬다, 아싸 오늘 상담 잘했어 라고 한들 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정말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저는 심리상담보다는 그 정신과적인 치료를 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적인 질환이라고 하면, 질병이라고 하면 그 기준은 자기 스스로의 컨트롤로 안 될 때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분명 좀 뇌에 어떤 그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좀 인위적으로라도 돌려놔야지. 돌려가지고 약간 우울한 사람은 우울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약간 좀 힘을 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뭐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분노를 살짝 억누르고 내가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돌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고 나면은 이제 약이라는 거는 내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띡띡띡띡띡 하면서 원래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거기에 플러스로 이 사람이 나 좀 괜찮아지고 싶어, 나 그래도 어떤 이 정신과적인 질환에 시달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싶어하는 의지가 플러스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나의 혼자 힘으로는 이게 다시 띡띡띡띡 하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거를 심리상담이 잡고, 그래 여기까지 왔으면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고 도와주는 역할이 심리상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심리상담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SHS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경정신과, 뭐 임상, 그리고 상담 이런 건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돼요. 전 정신과, 임상, 상담, 사회복지, 의료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유기적으로 공동체로서 힘을 합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그거 하나만 고집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거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학과 중심적인 사고예요. 다만 지금에 보면은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내가 너희들보다는 낫다 라는 인식이 너무나도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자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매운맛에서 하고 있는 시리즈도 결국에 이 자익을 어떤 식으로 추구를 하다가 지금 현재 이런 꼴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뭐 아무튼 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이 총회를 마치고 좀 더 그럼 얘기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반디심리연구소에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져도 될까요? 여기가 끝인가? 아, 네. 자, 네, 그러면 여러분들 2021년의 반디심리연구소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2022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다양하고
특색 있고 재미를 잃지 않는, 그러면서도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형아쌤은 작년보다 훨씬 더 유쾌하고 재밌고 병맛스러운 모습으로 스트리밍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연말 정산 및 신년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